政府が前面に出て完全に解決をしてまいります。情報がみんな隠されているというのは分かったんですね。緊急時避難準備区域の解除を決定をいたしました。日本の国というのは加害者であるし、私は犯罪者と呼んでいるわけですけれども。Let me assure you, the situation is under control.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로 향하는 고속도로입니다.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건 방사선량 측정 장치입니다. 비폭 기준치 26배 정도를 초과하는 수치입니다. 후쿠시마 원전에서 10km 떨어진 마을. 요금소를 지나자 간판 하나가 눈에 들어옵니다. 최대한 빨리 이 지역을 지나가라는 경고입니다. 상대적으로 방사선량이 낮게 측정되는 차량 내부에서도 19배 정도를 초과하는 수치가 나옵니다. 하단에서는 무언가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今除染作業中ですか。はい。ここいつ解除されるんですか。避難解除。まあちょっと自分らもまだわかんない。ああ。今5センチぐらい削っているところですか。こちら指示受けてるのは、はい。8センチ。방사능 물질에 오염된 흙을 일정한 깊이까지 긁어내고 있습니다. 방사능 오염을 제거하는 작업, 즉 제염 작업입니다. 긁어낸 흙은 커다란 검은 자루에 담습니다. 現場の方も後で被曝量とかは検査はなさるんですか。毎日あるんですか。そうするとどれぐらいになったらちょっと離れるんですか。機械の方で受けるんで、はい。こちらで誰が入ってる。機械に入って OK でなれば OK。はい。취재진 측정기는 감마선을 포착하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세슘 137 등 방사능 오염 물질을 측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일대는 8년째 주민들이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방사선량은 기준치의 30배 정도입니다.
바로 옆 하수구에선 수치가 갑자기 올라갑니다. 비폭 기준치의 70배가 넘습니다. 비에 쓸려내린 고농도 방사능 물질들이 모여 있다는 얘기입니다.すいません、テレビ局なんですけど、中には入れないですか？あ、通行証ないと入れないですね。証がないと入れない。ダメですね。ここからどれぐらい離れてるんですか、今、原発までは。かなり入ってますよ。かなり入ってる。そう、民間の人は入れるんですか？入れない。民間の人でも、はい、通行証がないと入れないです。한 주차장 앞입니다. 측정기를 켜자 순간적으로 31 마이크로 시버트가 찍힙니다. 이곳에 1년 동안 있으면 흉부 엑스레이를 2,920번 찍는 것과 같은 피폭량입니다. 평균 방사 선량은 60배를 초과한 정도. 잡초가 우거진 곳은 130배. 반대쪽은 조금 더 높습니다. (8년째) 재염 작업을 하고 있지만 방사능 수치를 떨어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옆 마을도 여전히 거주 금지 구역입니다. いつ開業されるとか決まってるんですか？決まってない。今ここは何センチぐらい削ってるんですか？5センチ。 심하게 오염된 집은 아예 철거됐습니다. 마을이 서서히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판결적 기준ではここは5センチで作業終わったら帰ってからは放射線検査とかやってるんですか？やってます。年間の被曝量も自分で計算してる？いやいや、全部ソフトに管理して、はい、誰がどれぐらい被曝量とか管理してるんで、はい、国の基準ですから。あ、国の基準で。ここはいつ作業終わるんですか？全部終わるのは。年内。 여기서 나온 방사능 폐기물은 트럭에 실려 어디론가 이동합니다. 방사능 폐기물 임시 보관소입니다. 겹겹이 쌓아 올린 자루는 방수포로 덮여 있습니다. 그냥 쌓아두기만 한 자루들이 끝도 없이 나옵니다. 산 밑에선 작업이 한창입니다. 차곡차곡 쌓아 올리는 자루 하나는 1톤 정도입니다. 후쿠시마 현에만 이런 야적장이 수백 개가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밝힌 방사능 폐기물 자루는 1,000만 개 정도입니다.ただいま第21回原子力災害対策本部会合が開催をされ、政府として緊急時避難準備区域の解除を決定をいたしました。 지난 2011년 9월 원전 사고 6개월 만에 일부 피난 구역이 해제됐습니다.
대규모 재염 작업이 그 근거였습니다. 과연 불안감이 해소될 정도로 재염은 성공적이었을까? 취재진은 서울대 빅데이터 연구원과 함께 방사능 오염 지도를 만들어봤습니다. 일본의 한 시민단체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측정한 토양의 세슘-137 검출 자료가 기본 데이터입니다. 세슘-137은 인체에 치명적인 인공 방사능 물질입니다. 시기는 2016년 천여 개 지점에서 조사한 자료를 지도에 입력해봤습니다. 자주색이 가장 높은 농도, 주황색, 노란색 순입니다. 후쿠시마에서 특히 여전히 고농도 방사능 물질이 검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밝힌 대규모 재염은 효과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지난 2014년부터 남이의 마을에서 재염 작업을 했던 이케다 미노루 씨입니다. 조세와 ちゃんとできていると思います。いや、それはできてると思えないね。やっぱりそこら中にフレコンバッグがね、置いてあるから。ただやっぱり中間貯蔵施設の方に行くトラックが多いね。피난민들이 돌아온 마을인데도 교차로에는 가능한 한 빨리 통과라는 경고문이 서 있습니다. 이케다 씨가 재염 작업을 했던 곳입니다. 주로 그럼 재염 작업이 이루어진 데는 어디? もうこれからずっともうこのもっと先まで。上まで。今そうするとこういうところも全部除染作業をやる。そうそう。 일본 정부가 거주 가능하다고 한 곳입니다. 기준치의 7배 정도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もっと高い、あっちがもっと高いと思うんだよね。あっちはもう向こう山の方だからね、結構線量がもうここはかなり低いはず。低い。 왜 이렇게 수치가 높게 나오는 걸까? 最初はその5センチやったけど、もう5センチじゃない。だからいや5センチその強度を取ったけども、すぐ急いでやれっていうんで、だから草だけでいい。だから削ったかどうかわかんないでしょ、ちょっと目には。だから要するに茶色くなれば OK っていうふうになってるから。だからうちら除草だな、除染作業じゃなくて除草作業だなってみんな言ってたんだけどね。 그래서인지 이곳은 기준치의 10배를 초과한 수준입니다. 저런 나무가 있는 숲이나 이런 데도 한 거예요? あそこはもう一切手つけないの。手つけない？国でもうたくさんあるから、ああいうとこはもう一切除染作業はしない。そうすると流されてくるんじゃないですか。まあそうだね、流されてくるね。だからやるとこはこういう河川とか田んぼとかと家屋の周辺。家屋だったら家から5メートル下だから、そのは除染するけど、それを超えたらやんないっていう決まり。 부실했던 건 재염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10월 제19호 태풍 하기비스가 일본을 휩쓸었습니다. 최대 1000mm의 폭우로 100여 개의 제방이 끊어지고 하천이 범람했습니다.
홍수로 끊겼던 도로에서는 복구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공사 현장 인근에 있는 한 야적장입니다. 방사능 폐기물을 임시로 보관해두고 있는 곳입니다. 기록적인 폭우는 이 야적장도 삼켰습니다. あれ、流された場所どこですか？流されたのここだ。ここから流れた。どれが流れたかわかんねえの。流れたのは下に流れ出たやつしかわかんねえ。ここを全部そうすると水にしたんですか？これが川がこっちなのよ。はいはい。ところが川が氾濫してそっちから流れちゃったのだってあれ吹くと飛んじゃってる。 한쪽에선 포대자루를 하나하나 옮기고 있습니다. 이거何個流れたか確認してる。ああ。でまだわかんない。わかんない。わかんないまだ生きてねえの。ああ。海まで行って数えてこないとわかんないよ。太平洋まで行かない。太平洋まで行かないとわかんない。わかんねえよ。 굴착기로 옮기고 있는 자루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내용물이 절반 정도는 빠져나간 듯 보입니다. 저거 봐요, 저기. 저거는 거의 다 빠져버렸네. 쌓여있던 자루들이 상당수 훌쭉해져 있습니다. 때마침 현장 점검을 나온 듯한 사람들이 눈에 띕니다. 야적장 상황은 심각해 보이는데 웃음소리가 들릴 정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분위기입니다. 현장을 한번 둘러보고는 바로 자리를 뜹니다. 알고 보니 지방자치단체 시장과 일행들이었습니다. 今回この事故を見てどう思われたかちょっと一言お願いしたいんですけども。受けない。受けないですか。何個流されたかもう確認されてるんですか。 시청을 찾아가 담당자를 만나봤습니다. 全体はまだわからないです。今調べている最中です。で、流されて、確認できたものが、21袋。そのうち回収できたものが19袋。 태풍으로 높아진 수심 때문에 현장 조사는 엄두도 내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まだやっぱり水が、普段通りの普通の低さまで下がってないものですから、やっぱり足元がちょっと危ないので、 지난 태풍으로 유실된 폐기물 포대는 모두 90개였다고 일본 정부는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26개는 수거했습니다. 24개는 내용물이 빠져나간 채 발견됐습니다. 40개는 아예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후쿠시마 피난민 안자이 씨입니다. 원전 사고 당시 이다테 마을에 살고 있었습니다. 바람 방향이 운명을 갈랐습니다. 3月頃になると原発からちょうど飯舘方向に風が来るんですよ。でそれに乗って来てあと3号機爆発した黒い煙だろうと思うけど15日の夜から16日朝かな
雪に黒いのが混じって落ちたんです。 당시 방사 선량은 어느 정도였을까? 100マイクロありました、低いところで。飯舘村の役場が48とそんな話ですけど、高い時はあそこ100ぐらいあったので。で、高いとこだとおそらく300、400あったんじゃない？ 300、400？ うちのとこなんかあれだよ。焼けた金属の匂いして、はい、そして大気がなんか赤茶けたような大気に見えたんですよ。こういう住んでないんですよ。 기준치의 최대 4,100까지 초과했다는 안자이시 마을은 이제 흔적만 남았습니다. 이웃들도 모두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やった時は下がるけど、また少し戻るんじゃないかな。そしてまた毛の葉になって落ちたりするから。一回やってまた放射線が上がって。上がったの。前より高くなってる。なんでですか？わかんない。 취재 중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飯舘もね、5年ぐらい前かな。結構流れたんですか？500近く流れたんですよ。500？ 500近く流れた。どこで流れたんですか？新田川、そこの川と。多いですね、飯舘。多いよ。普通、こんなに振り込みばっかあるところに返さないよね、住民。そうですね。通行止めになって壊れてる。 태풍으로 길이 끊긴 곳입니다.で、昨日に向こうにこう袋がこう転がってたり、あと川のこう中に、木にこう袋がかかって破けてたり、ちょうどあんなような状態あれ、黒い、そうあんなような状態で、こう袋何箇所に割ったの。 2015년 당시 사진입니다. 밭 한가운데 검은 자루들이 나뒹굴고 있습니다. 방사능 낙진 피해가 가장 심했던 지역의 폐기물 자루들입니다. 그 당시에도 자루 속 내용물들은 절반 이상 비어 있었습니다. これはもうこれ太平洋まで行くの。これが飯舘村で一番大きい川。飯舘で一番大きい川。大きい川。そうすると全部流れて川に入ってくる。川に入って最後は海に。そうするともう太平洋にも全部流されてる。行く。だから今度の19の台風でもかなり流れてるんで土砂が。だからもう全部新田川海に行ってます。 방사능 폐기물 자루를 보관하고 관리하는 곳은 환경성입니다. 2015年の飯舘のケースですか。はい。2015年の飯舘少々お待ちください。はい。この時は448袋が、流出してしまってですね。はい。でその中で143袋が、中身のある状態で回収できています。 あと残りは全部流されてしまったということ。残りは内容物が流されたということです。ああ、そうするとこうフレコンバッグの袋も回収されてないという状況ですか。一部はそういうものもあるかと思います。 사라진 것만 300자루가 넘습니다. 지금까지 몇 개가 추가로 유실됐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환경성은 폐기물 자루를 회수한 곳과 그 일대 하천에서는 기준치 이하의 방사능이 측정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역시 믿을 수 없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 방사능 오염물질은 북서쪽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빨간색과 노란색의 이다테 나미에 마을 등이 가장 큰 피해를 봤습니다. 원전에서 북쪽으로 60km 떨어진 곳. 방사능 오염 수치는 나미에 마을의 300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흥미로운 점은 강 중류 지점입니다. 나미에 마을 수준입니다. 방사능 오염 물질이 한 곳에 모인다는 이른바 핫스팟입니다. 강 하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전에서 가깝지만 바람 때문에 상대적으로 덜 오염된 지역입니다. 지류가 합쳐지는 지점 5곳이 유난히 빨갛습니다. 비에 쓸려 내려간 방사능 오염 물질이 하천의 특정 지점에 모이면서 생긴 현상입니다. 이 자료는 일본 정부가 밝힌 오염 분포도입니다. 다이가 4000名がいる我々放射能を持ってるから 도쿄대 다카하시 요시오 교수입니다. このような取材は私注意。お米とか 육지의 방사능 물질이 어떻게 이동하는지 집중적으로 연구했습니다. それはさっき言ったようにこれ河川なんですね。で河川でこういうところにあったやつがこう運ばれて、ここはもともと放射能全然なかったところなんです。ここだから。だけど後から11月に1年、半年経ったら、こういうとこから流れていったやつがここに溜まってるっていうふうに。ここは10ベクレルですね。だからね。 유속이 느려지는 곳이 이른바 핫스팟이 되는 겁니다. こうなって急流の後なんです。ここ丸森なんですよ。丸森今回話題になってますけど、丸森から阿武隈川が下がって最初に泥が溜まる場所。一番流速はちょっと低いと、遅い。速くなった後遅くなる。だから全部基本的にはこれで動くんです。99、8割以上で時々これがあるわけです。これは政府の。 政府が出してる。 자루에 담겨있던 방사능 폐기물 역시 쓸려 내려갔다는 추론이 가능합니다. そうすると今回の可能性はある。もちろんあります。ありますか？ありますあります。もちろん。そうすると太平洋までいたことも可能性ありますか？行ってると思います。 부실한 제염과 폐기물 관리는 결국 방사능 오염 물질이 쌓이는 장소만 바꿀 뿐이라는 얘기입니다. 일본의 저명한 핵 물리학자 중 한 명을 만나봤습니다. 고이대 히로아키 전 교토대 원자력 연구소 조교수입니다. 아예 제염 자체에 대해 비관적입니다. 汚染を除くと書くんですね。でも汚染の正体は放射能なわけだし、人間には放射能を消す力ないんです。つまり言葉の本来の意味で言えば除染なんてできない。今ここにある汚染を別の場所に移すと、フレコンバッグという袋の中に入れてどっかに持っていくということをやってるわけで、私は移動させると、汚染を移動させると、移染という言葉を私は使って。 단지 다른 장소로 옮기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福島県内だけですでに2000万袋を超えているようなフレコンバッグが集まってきてしまって、それがどんどん増えていくという状態なわけです。もうどうしていいかもわからない状態になっている。 제염 작업이 오염을 확산시킨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방사능 오염 물질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거. 저는 이염보다 확염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확산시키고 있어요. 후쿠시마 근처에 이렇게 모여있던 그 방사능 물질을 전국에다가 지금 확산시키고 있는 겁니다.
지난 2015년 거주 제한에서 풀린 한 마을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주민은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이 집 뒷마당입니다. 1m 정도 파 내려가자 시꺼먼 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プラスチックの方がすごい。そこで出た。もう一回、ここ。なんか出てきた。黄色いやつとか。いっぱい来るわ。ガリガリ。 당시 사진입니다. 각종 폐자재부터 자동차 타이어까지 쓰레기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집주인이 피난 간 사이 누군가 방사능 폐기물을 뒷마당에 묻은 겁니다. 방사 선량은 0.7 정도, 기준치의 7배가 넘습니다. 우연히 마주친 집주인은 취재를 거부했습니다. ごめんなさい、テレビはちょっとお断りします。お話をすることはごめんなさい、ちょっとないので。申し訳ないですけど、もういろいろ言いたくないので。あ、そうですか。結構大変だったということです。わかりました。だってもうこれだけでももう3年4年いろいろ揉めたんで、もういろいろ話したくないんです。 수소문 끝에 당시 함께 현장 조사를 했던 한 환경단체를 찾았습니다. 환경종합연구소 이케다 고미치 고문입니다. 垣根もないしドアもないから誰でもそこに入っていけるわけですよね。それをいいことにその人の庭にこういう除染ゴミであれ産業廃棄物であれそういうものを埋めるのはとんでもないって。 당시 제염 작업자들을 조사한 결과 다수의 불법 매립이 확인됐다고 합니다. ここじゃなくてもその不法投棄はいっぱいそこら中で起きてみんな忙しくて、仕事は多くて、上のに仕事を取った人はやらないでみんな下請けにやらせていたと。フォローしてないんですよ。それでここは人の庭だけど山に捨てたりとか、そういうのいけないことです。 바로 방사능 폐기물을 마구잡이로 확산시키는 사례입니다. 환경성에 확인해봤습니다. 今不法投棄というのは、除染作業したもの、除染作業の不法投棄です。特にすみません、件数というのはまとめてはいなくて、いくつか、おっしゃるようなことあったかとは思いますけども、ちょっとすみません、集計みたいなことは特にしてない。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현에 3천여 개의 모니터링 포스트, 즉 고정 측정 장치를 설치하고 방사 선량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국가 正しい情報を出してくれればいいですよ。でもここにいて測らないとわからない情報がみんな隠されているというのは分かったんですね。最初から。なので自分でここにいて測ってみようと改ざんしたってやつ。ああいう話ですよ。 피난을 거부한 이유입니다. あれでそれで実際国で発表しているものと全然違かったんですか？違いますよ。もっと高かったんですか？いやいや、国が発表してるのはいいとこしか発表しないじゃないですか。占領率にしたって、高いところは発表しない。言わない。っていうのは高いところにはモニタリングポストを置かない。置いてもそのデータは発表しない。 폐기물 야적장 옆에선 벼베기가 한창입니다. 네, 다 왔습니다. 아, 그래요? 일단 뒤에 좋은 말 했습니다. 도망 안 간 거. 소리 들어갔지야? 추수가 끝난 논바닥의 방사 선량을 측정해 보기로 했습니다.
기준치의 3배를 초과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바로 옆 논두렁은 논바닥보다도 2배가 넘습니다. 基本的に村のスタンスは飯舘村にある放射性物質は無害というスタンスだから。今の役場のスタンス。そうです。無害ですよ。だって前に私見せたかもしれないけど、この村の田んぼで小学生に田植えさせて稲刈りしてということをやる村ですよ。바쁘네. 여기 있잖아요, 왼쪽에. 현재 이곳은 기준치의 6배 정도를 초과하는 방사선량이 나옵니다. じゃあ今 0.68 ですよ。0.68。で、測定ポイントってここなんだよね。高さ1メーター。ここからまあ1歩2歩1メーター50離れたところ。 갑자기 0.4 마이크로시버트 정도가 더 높아집니다. 기준치의 10배를 초과하는 수준입니다. 봐봐. これはその山から来てる。これが除染の限界。 ある意味では私は除染の効果と限界って言ってるんだけど 이곳 역시 모니터링 포스트 측정기 수치보다도 훨씬 높게 나옵니다. モニタリングポストの役割っていうのがあって、これは本来核施設だとかから出てくるものを新たに出てきたものを捉えるためだから、設置基準としては周辺をきれいに除染するんですよ。 それが設置基準なんです。 취재진은 다른 곳도 직접 재보기로 했습니다. 재염 작업이 끝나 통행이 재개된 곳입니다. 이곳에 설치된 측정기엔 방사선량이 0.45 정도 나옵니다. 그래도 기준치의 4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걸음을 옮기자 수치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건물 처마 밑에선 2.9 정도까지 치솟습니다. 기준치의 29배를 초과한 수치입니다. 고정 측정기에서 5m 정도 떨어진 건물 바로 뒤 주차장 하수구 틈새는 3.6 정도입니다. 맞은편 동산에서 측정기를 켜자 수치가 서서히 올라가더니 최대 16배를 초과합니다. 하지만 이 고정식 측정기 수치는 0.44입니다. 全くだからさっきも言いましたけど、モニタリングポスト周辺 1,2 メーターの値を代表している。本来モニタリングポストっていうのは、その周辺全体の平均でなければならない。モニタリング、今村にあるモニタリングポストは100何基ありますけども、ほとんどそういう役割は果たしていない。 측정기를 설치 관리하는 일본 원자력 규제위원회 측은 이에 대해 측정기에 따라 성능이 다르며 측정기 위치에 따라 수치가 다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를 포함한 전국의 방사능 오염 실태를 정확하게 공개한 적이 없습니다.
취재진은 서울대 빅데이터 연구원에 의뢰해 일본 전국 오염 지도도 만들어봤습니다. 일본 내 17개 현 250개 마을의 토양을 측정한 10,000개에 이르는 데이터를 활용했습니다. 역시 세슘 137 수치가 주요 지표입니다. 가장 농도가 높은 지역은 자주색, 조금 낮은 단계는 주황색으로 표시됩니다. 후쿠시마 원전과 그 일대 지역이 모두 자주색과 주황색으로 가득 찹니다. 도쿄 정도로 내려오면 상대적으로 낮은 노란색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반감기를 계산한 수치, 8년 동안의 평균 수치 등 4가지 방법으로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맞아요. 모두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 추정치를 통해서 지도를 산출해 봤을 때 그 결과가 비슷하게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그 신뢰도는 이제 충분히 확보를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세슘 137이 공기 중으로 어떻게 퍼져 나갔는지 살펴봤습니다. 그 단서로 수입식품을 선택했습니다. 가까운 러시아, 중국에서 생산된 농산물부터 프랑스, 스위스, 이탈리아 농산물에서도 세슘이 검출됐습니다. 반대편 북미 대륙에서 수입된 식품에서도 나왔습니다. 미국의 경우 캘리포니아 나파밸리 와인에서 세슘이 검출됐습니다. 이 자료는 식약처가 2011년부터 지금까지 조사한 12만 건을 분석해 세슘 137과 134가 동시에 나온 데이터를 정리한 겁니다. 세슘 134의 반감기는 2년으로 이 물질이 나왔다는 것은 체르노빌 원전 사고와 무관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영향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바다에 떨어진 세슘 137 등은 어디로 갔을까? 아오야마 미치오 교수입니다. 일본 내에서 손꼽히는 방사능 전문가이자 기상 전문가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부터 세슘 137이 바다에서 어떻게 이동했는지 추적했습니다. 네, これで13年。もうじき14年。そろそろたどり着く。この頃アメリカの西海岸はちょっと騒いだんだね。で、あとは一体にこう北へ分かれていくのと南へ行くのとあって、で、ここ見ればゆっくりとベーリング海へ来てるの分かると思うんだけど、16年から17年、そう戻ってきてる。とメキシコに知り合いの研究者がいて一緒に仕事してる人がいるんだけど、彼のとこから来たレポートだと濃度が上がったと言ってました。 북미 대륙 서쪽 해안을 따라 반시계 방향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재순환의 첫 번째 패턴입니다. 취재진이 관심을 가진 건 두 번째 패턴입니다. 海の中に入った部分ですが、ここから先はあなた方の韓国の、人たちにも関係のある話になりますが、海の中に入った部分は、その中のごく一部が、我々の計算では 6% ですが、だから半分入ってさらにその 6% は太平洋から東シナ海を通って対馬海峡を通ってこれが再循環の小さな方のルートです。 실제로 동해의 세슘 농도는 3배 정도 높게 관측됐습니다.
2015年、16年ぐらい、だから3年前ぐらいがピークで、まだ続いてますが、ゆっくりともう減少している。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고농도 오염수가 여전히 새고 있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이 교수가 지목한 곳은 건물 지하입니다. 漏洩はある。それは事実。建物を掘ってある。コンクリートの建物の地下1階とか2階だと思ってね。そういう地下に溜まっている汚染水がごくわずかなひび割れを通って外へ出ている。計算すると1日あたり100リットルから200リットル漏れればいいんで。 사상 초유의 원자력 긴급 사태를 부른 방사능 오염물질 방출량은 단 3%에 불과했습니다. 무려 97%가 아직도 발전소 안에 남아 있다는 얘기입니다. 津波とか地震があったりとか、もっと大きな雨が降るとかいろんなことがあると、当然それらは外に出やすいので閉じ込められてないんだから、そっちをなんとかするべきなんだよ。だからそういう意味でもどっから漏れてるか早く見つけるべきなんだ。私に言わせると。 지난 10월 일본 참의원 예산위원회 전체 회의. それ以外にも今まで発見されていなかった新たな核種、これが見つかっているというふうに専門家から指摘がございますけれども、一体どうしてこういうふうになるんでしょうか。委員長のご見解を教えていただきたい。2つのことを申し上げます。まず1つは、一例として先生ご指摘のように、例えばカーボン14という、炭素14という核種があります。これについてはこの乖離を議論をしていた際に、原子力規制庁の方からずいぶん早い時点で、測定してみてはどうかという提案をしております。ただそれが実際に測定をされるまでに、そうですね、2年ぐらいかかりましたが、そういった事例はあります。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핵종이 오염수에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탄소 14는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사고 이후 풀과 젖소를 통해 어린이에게 피폭된 사례도 있습니다. 해양으로 빠져나가는 카본 14의 경우에는 플랑크톤이 다시 물고기의 이제 먹이가 되면 그것들이 다시 사람이 먹게 되면 아마 그것도 체내 피폭의 원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피폭이 됐다 그러면 큰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지금 모델링을 해서 어느 정도의 피폭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조사가 더 급선무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런데도 일본 정부는 오염수 방출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현재 후쿠시마 원전에 보관 중인 고농도 오염수는 110만 톤에서 최대 150만 톤에 이릅니다. 매일 300톤 정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 오염수를 방출한다면 어떻게 퍼져나갈까? 전 세계적으로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독일 킬 해양과학연구소가 모의 실험을 해봤습니다. 140일이 지나면 첫 번째 오염 물질이 동중국해로 진입합니다. 220일 제주도 남쪽 바다에서 동해로 방향을 틉니다. 좀 더 농도가 높은 오염수가 같은 경로로 진입합니다. 660일이 되면 고농도 물질이 동해로 진입하고 5년이면 남해와 동해가 빨갛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역시 희석돼 소량의 방사능 물질만 검출될 것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一番多い時は数十ベクレルから100ベクレルに達していたので、それに比べると3ベクレルは大した量じゃないですよね。で、さらにお魚の筋肉、我々が食べている魚の筋肉には100倍ぐらい濃縮されるとしても全然規制値を超えない。300ベクレル程度では。 과연 그럴까? 피폭량하고 암 발생은 정비례 관계에 있어요.
그 역치가 없다고요. 그렇게 교과서에 나옵니다. 의학 교과서에. 그러면은 적은 양도 그 양에 비례해서 위험이 증가한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피폭량이 많으면 많이 위험한 거고 적으면 적게 위험한 거고 피폭량이 없으면 안 위험한 거고 그런 관계거든요. 그래서 저설량이냐 고설량이냐 따질 게 없는 거예요. 화상, 폐렴, 백혈구 감소 등은 문턱값, 즉 기준치가 있습니다. 기준치 이상 비폭돼야 인체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안전 기준치는? 의학적 안전 기준치는 0이에요. 지난달 일본 후쿠시마 출장을 앞둔 취재진은 원자력 병원을 찾았습니다. 나중에 방사선이 노출되면 우리 몸의 적응 반응이 해결되고 영향 없이 살아가는 데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이쪽에는 식재 능력 이용해서 식사도 하시고 해야 되잖아요. 후쿠시마 하나 들어가서 추진하다 보면. 그래서 방사성 물질이 내 몸 안에 들어올 수도 있겠죠. 안전 교육과 함께 각종 검사도 진행했습니다. 후쿠시마 지역의 특성을 감안한 안전 조치였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국제원자력 사고 등급 기준으로 7등급. 체르노빌 사고와 같은 등급의 대재앙이었습니다. 일본은 당시 원자력 긴급 사태를 선언했습니다. この原子力緊急事態宣言はいまだに解除もできないままなんです。ですからこの国は緊急事態宣言下にあるというそういう国なんです。そんな国でオリンピックをやるなんていうこと、そのこと自身が私には到底信じられないくらいの暴挙だと。 긴급 사태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本当は大変深刻なことなわけですけれども、先ほどから聞いていただいているように日本の国というのは加害者であるし、私は犯罪者と呼んでいるわけですけれども、